오늘은 지난번에 쇼폼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구단 직원이 내부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좀 확장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구단 직원이라는 게 축구단도 하나의 회사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단 안에서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조금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우선 첫 번째로는 축구단에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축구 팬들이랑 접점이 많은 게 마케팅이나 미디어 홍보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프로 구단들이 인력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다 보니까 주로 마케팅과 이 PR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부서로 좀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장에 방문하는 팬들이 좀 즐겁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벤트라던가 전체적인 경기 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경기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또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티켓 판매, 예매, 시즌 티켓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나 PR 업무를 하는 홍보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선수 영입이나 이런 공식 소식 같은 거를 구단 채널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라오는 선수 오피셜, 요즘에는 또 유튜브 많이 활용을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구단 컨텐츠라던가 선수들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홍보 쪽 부서에서는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구단의 경기를 어떤 식으로 팬들한테 보여주고 포장해서 홍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전통적인 PR 업무라고 하는 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기자들과 잘 소통을 해서 안 좋은 소식이 좀 최대한 덜 기사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요즘에는 스포츠 기자분들이 해외든 국내든 가리지 않고 개인 미디어처럼 트위터나 본인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적 소식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알리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구단 홍보팀이 다 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기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단에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식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도 때로는 이런 좀 이름 있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살짝 흘려줌으로써 팬들을 어떻게 보면 조련한다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홍보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팀의 또 주된 업무인 홈 경기 운영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단체 지원금이라는 어떤 매년 지원금을 받아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어떤 이 프로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들한테 수익금을 어느 정도 일정 배분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팬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통해서 보통 구단들이 마케팅팀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용도로 쓰라고 배정해주는 예산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해보자면 정부 지원금을 쓸 때 특정 금액 이상이 들어가면은 수의 계약을 하기가 또 어렵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상의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사실 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거나 답답함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밌는 컨텐츠라던가 어떤 좀 퀄리티 있는 스케일 있는 이벤트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구단들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 정부 지원금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에 맞게 어떤 업체를 계약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매년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흔히 말해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그 외주를 많이 쓰는 편인데 외주의 외주까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팬들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경기장에 갔을 때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 경기장에서의 이벤트나 행사 운영 혹은 머천다이즈도 있죠. MD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보는 뭐 유튜브 콘텐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왜 구단들이 퀄리티 있는 걸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못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대부분 구단들이 결국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팬분들이 경기장 오셨을 때 경기 날에 직접 보이는 어떤 구단 직원 같아 보이는 사람 중에 실제 구단 직원은 또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정말 당일에만 여기 오고, 야구장 경기 운영 가셨던 분이 다음날 축구장 경기 운영 오시고, 그런 어떤 좀 외주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방향을 가지고 구단에서 이런 부분들도 쭉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구단에서 돈을 더 쓰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랑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 스폰서십, 사업 관련된 부서가 요즘에는 또 대부분 구단들이 하나 따로 가지고 있어요. 스폰서를 통한 수익이나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킷 서플라이어라고 하죠. 뭐 아디다스라거나 뭐 나이키는 지금 K리그에는 없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뭐 유니폼이나 용품 계약도 하고, 혹은 뭐 경기장 광고판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어느 회사가 어떤 광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는 우리 구단은 뭐 현금을 받을지 어떤 물건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스폰서 어떤 계약을 하는 부서들이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구단도 결국에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유스, 또 유소년들 육성하는 관련된 부서가 대부분 다 따로 있고 담당자도 있습니다. K리그 구단들은 전부 다 유소년 팀이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어떻게 잘 길러가지고 프로팀에 올 수 있는 선수를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선수단 경기하는데 가장 좀 연관이 돼 있는 운영팀, 뭐 혹은 전력 강화팀 이렇게 부르는 곳들도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영입이나 계약 관련된 부분이 보통 이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해서 업무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뭐 스카우트들이 있고, 감독 또는 코칭 스태프들과 이제 공유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선수들을 데려올지 이적 시장 때마다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데려오려는 측의 선수들 뭐 에이전트와 협상도 하고 상대 구단과 미팅을 해서 그렇게 선수를 데려오는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부서에 관련된 인원들이 내부적인 비밀을 사실 아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팀들이 그렇겠지만 이쪽 부서 인원이 아니면은 다른 부서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떤 선수를 우리 팀이 영입하려고 하는지 잘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제가 FC 서울에서 일할 때 저희 팀에서 영입했던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는 아무래도 제시 링가드 선수였는데요. 이제 처음 구단과 선수 측이 접촉을 하고 맨체스터 가서 직접 미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도 뭐 사장님, 단장님 말고는 부서 같은 경우에 운영팀, 제가 있었던 부서 쪽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을 당연히 뭐 비밀을 지켜야겠죠.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 홍보, 미디어 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공유가 되고, 왜냐하면 발표하고 뭐 기자회견이라던가 이제 뭐 영상을 만들고 인터뷰하는 이런 걸 어레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 단계까지는 이제 맨체스터 미팅 할 때가 거의 뭐 영입하기 한 달 전쯤부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달 동안 어쨌든 빅뉴스인데 되게 꽁꽁 싸매고 기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런 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영국의 맨체스터까지 가서 선수랑 에이전트를 만나고 미팅할 때 저희 쪽에서 이제 2명이 출장을 갔었거든요. 출장 갔던 저희 부서 친구, 제 동료가 이 재무팀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나 구단들도 다 있습니다. 뭐 인사팀이나 재무팀 같은 이런 부서들 쪽에서도 의외로 이쪽 부서들도 정보를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 이적료라던가 연봉 지불, 이런 돈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정보가 나갈 때도 많은데, 선수 영입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미팅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출장을 가니까 영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법인카드로. 그리고 가서 출장 가서도 맨체스터에서 뭐 호텔도 결제하고 밥도 먹고 어떤 현지에서 드는 체재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장님이랑 단장님은 아는데 이게 비밀 특사대처럼 이게 맨체스터에 가다 보니까 계속 법인카드는 영국에서 결제가 되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 재무팀에서 왜 뭐 때문에 이 두 명이 갑자기 영국을 갔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윗선에서도 조용히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뭔가 비밀 임무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갔다 와서 하겠다 해서 어떤 회사의 업무 처리가 있잖아요. 뭔가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근데 또 이제 운영팀의 업무라는 게 뭐 워낙 비밀이 많고 선수 계약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도 뭐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 편이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가서 계속 회사 카드가 긁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제가 이 주제로 얘기했던 쇼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에서 루머들이 항상 많은데 구단 관계자한테 들었다라는 루머가 사실 신빙성이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게 구단 관계자 중에 선수 계약 관련된 루머는 특히 실제 업무를 하는 실무 부서의 소수 인원들만 알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유출을 한다면 다 잡힙니다. 누군지 아니까. 그 운영팀 부서라고 해봤자 한국 프로 구단이 전체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 중에 또 운영팀 업무를 하는 인원은 더더욱 적기 때문에 다 알죠. 사실 뭐 사장님, 단장님, 뭐 팀장님, 운영팀 부서원 3명 뭐 이렇게만 아는 일인데 링가드와 FC 서울이 미팅을 한다는 걸 요거를 누구 한 명이 알면 당연히 뭐 범인이 잡히기 때문에 구단 직원은 웬만하면 소식을 아는 구단 직원은 절대 누군가에게 말할 일이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루머를 볼 때는 조금 더 약간 걸러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프로 구단에 뭐 꼭 축구단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종목 업계 사람들과도 많이 교류할 일이 많았고 이야기를 들을 일이 많았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대부분 뭐 인원은 구단의 규모에 따라 아무래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뭐 프로스포츠 산업이 돌아가는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뭐 프리미어리그 가깝게는 일본 제1리그 이런 구단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부서의 배분이나 그런 구성은 굉장히 동일하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또 이 축구계 안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